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특히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간단한 증상 적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이나 증상, 또 검사 방법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치아 발치나 충치치료,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등 치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는지요? 질환, 계절적인 질환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치과도? 치과라는 것은 특별히 계절적인 질환은 없고요. 네. 대신 방학 기간이면 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방학 기간이면 아이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이나 이런 질환들은 잘 없지만 가끔씩 볼거리 환자들이 온다던가 또 좀 환자분들이 많이 피곤해서 내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피곤해지면 잇몸 질환이라든지 턱관절 질환 같은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절성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일상의 변화라든지 또 하루에 그런 어떤 스케줄이 변화가 생기면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턱관절 질환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말 그대로 턱관절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질환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턱관절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귀 구멍 앞에 손가락을 대보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게 돼요. 네. 귀 구멍 바로 앞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래턱과 머리뼈를 이어주는 턱 관절 부분이 되는데 그 관절 부분에 직접적인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인대라든지 또는 아래턱을 움직이게 해주는 주변의 근육들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질환들을 턱관절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치료 받다가도 이 턱이 빠졌다는 얘기가 되게 있는데 네. 그것도 턱관절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급성적으로 네. 나타나는 질환일 수는 있고요. 보통 주변에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나 또는 평상시 입을 잘 안 벌리던 분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턱관절 자체의 그 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입을 벌리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일 수가 있죠. 이것도 디스크인가요? 네네. 디스크 질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뼈랑 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골, 디스크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이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 턱관절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치주 질환이나 충치 질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턱관절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질환이 오게 될까요? 일단 턱관절 질환은 굉장히 드물게 선천적으로 뼈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질 못할 만큼 드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안 좋은 습관들이 나타났다거나
또는 강한 외상을 받았다거나 또는 치아에 부정교합이 있다거나 해서 네.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을 이렇게 다물고 열 때마다 만약에 턱이 비틀어진다고 하면 그로 인한 충격이 턱 관절에 문제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평상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면 딱딱하고는 질긴 음식을 오래 먹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면 껌을 씹는다거나 또 딱딱한 오징어, 좋아하시는. 오징어, 견과류, 네. 딱딱한 얼음 씹기. 그러니까 큰 음식을 입을 크게 벌려서 베어 먹는다거나 이런 습관이 있으시면 턱 관절에 무리가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서도 올 수 네네. 있고. 네. 네. 그 외에도 평상시에 입을 꽉 다물고 있다거나 잘 때 이를 많이 간다거나 네, 이런 야행성 습관들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턱관절은 선천적인 부분의 문제보다는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인 생활 습관이나 또는 충격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외에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심하신 분들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손가락 끝만 살짝 베어도 아프게 되잖아요. 그쵸. 이러면 이를 꽉 물게 되거든요. 아. 예, 우리가 뇌에서 신호를 보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입을 다무는 근육, 이 저작근에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턱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런 스트레스 푸는 것부터가 턱관절 질환의 치료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네. 7105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왜 좀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몸 질환이 생기는지 잇몸이 붓기도 하고 뜬다 그러나요? 뭐 이런 네네. 많이들 피곤하고 힘들면 잇몸에 질환이 생기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일단은 궁금해요. 스트레스랑 피로 이거 자체가 잇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네. 일단 우리 입 안에는 항상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를 하죠. 네. 그럼 그 세균과 우리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싸우고 있는 과정 중인데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해지면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균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균에 의한 염증이 유발되고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면역이 떨어졌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면역력이 거군요. 떨어져서 그럼.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치 치료나 치아 발치,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치주 질환 또 치과 질환 관련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턱관절 이게 질환인지 아닌지 어떤 뭐 증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까? 일단 입을 벌리고 다물 때 귀 옆에서 소리가 난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하면 지금 나의 디스크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환자분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가 나는지를.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 구멍 앞에 손을 대고 양쪽에 손을 대고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고 할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있거나 약간의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하시면 그게 턱관절 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치과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좀 조심할 수 있게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해보니까 이 귀 앞에 이렇게 뭔가가 열렸다 닫히는 그런 느낌이 있나요? 입을 이렇게 네, 그건 벌렸다 뼈가 닫- 움직이는 느낌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는 네, 네,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또 식사할 때 보면 어떤 분들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뭐 턱관절인가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더 심해져서 디스크가 많이 얇아진다거나 또는 이제 아래 턱뼈와 머리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경우에는 모래가 갈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모래 갈리는 소리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스그륵 스그륵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디 이 치아에서 나는 건가요? 아니면 관절? 그것도 또한 관절에서 관절에서. 나는데 그건 디스크가 매우 얇아져서 뼈랑 뼈가 부딪히는 소리, 즉 관절염에 나타났을 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도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뿐만이 아니라 뭐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입을 벌릴 때 주변이 아프다거나 턱이 아프다거나 그러시다면 턱관절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목과 어깨가 결린다거나 또 두통이 있다거나 특히 이 두통을 턱관절 질환이랑 잘 구분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눈 옆으로 있는 이 씹으면 나타나는 근육이 있어요. 측두근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아픈데 두통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다거나 그러신 경우에도 턱관절 질환 의심하셔서 치과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때 이갈이가 심하거나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입 벌리기가 힘들다거나 또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잘 때쯤 되면 턱이 아프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치과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절이 있을 때 통증 같은 건 없습니까? 통증이 있죠. 어떤 통증이 있나요? 어떤 통증이요? 일단 욱신한 통증이 일단 심하게 있는데 특히 이제 관절 자체의 통증이 있으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움직이는 부위에 손을 가지고 귀 꾹 앞에. 귀 앞에 꾹 눌러 보시면 네. 아플 수가 있거든요. 아프면 관절 자체가 아프신 거고요. 네. 그 관절 밑으로 우리가 턱각이 있다고 하죠. 네, 네. 턱각 있는 부분에 근육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져서 아프다거나 또는 눈 옆에 근육을 만져서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에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하고 네. 측두근, 네네. 그러니까 관절에 인해서 두통이 있는 거. 네. 그럼 일반 두통하고 측두근, 그 관절 두통하고는 뭐 이 머리가 어느 부위에 아프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할 수 네, 있을까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편측성이냐 양측성이냐 또 씹을 때 아프냐 또는 내가 눌러봐서 아프냐 이제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두통이 혈관성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근육성 두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턱관절 질환은 근육성 두통이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대다수의 두통들이 혈관성 두통보다는 근육성 두통이 많다고 하니까 두통이 좀 심하신 경우에는 일단은 검진을 받으셔서 구분을 먼저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턱관절 증상이 있을 때 그냥 계속 지속했을 땐 어떤 뭐 화병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까? 네, 일단 초기 소리가 조금씩 나거나 약간의 통증이 있을 때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네. 첫 번째 근육통이 심해지면은 어느 순간 입이 안 벌어지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식사가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절 디스크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관절 자체에서 디스크가 걸려서 입이 안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그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 뭐라 해나 그
물집 같은 게 잇몸에 네. 이렇게 툭툭 불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잇몸 옆에 볼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가다 물집이 잡히고 어떤 데 이렇게 밥 먹다 보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일단 잇몸에 물집이 잡히는 양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인이 잇몸이 꼭 나빠서, 그러니까 잇몸이 나빠서 물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잇몸이 문제가 아니라 치아 뿌리 쪽에 있는 염증이 뼈를 뚫고 올라와서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표현으로 우리가 입안의 염증, 구내염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입안이 헐었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피로하거나 아니면 잘못 건드려서 입안이 헐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약을 드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 물집이 아니라 터지면 피가 같은 게 나오던데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볼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상시에 볼을 많이 이렇게 힘을 많이 줘서 볼이 안쪽으로 많이 빨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잘못해서 볼을 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약을 치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근데 볼이 씹히거나 이제 볼을 빠는 습관이 있으신 거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습관 조절의 문제, 그다음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치과 오셔서 그런 부분을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잇몸이나 치아 뿌리 끝에 있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원인이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치과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가지고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치과에 갔더니 이빨을 빼라 그러더라고요. 빼라고 할 정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치아가. 예. 네. 빼라 했는데 지금 안 빼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빼야 될 것 같, 빼서 임플란트를 하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치아를 일단 빼라고 하셨으면 많이 안 좋으신 건데, 일단은 일반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치과는 여러 군데 가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니까요. 지금 당장 뽑기가 그러시면 다른 치과도 한번 가보셔서 여러 의견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혹시나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지금도 많이 불편하신가요? 그래서 한쪽은 이빨이 막 깨지고 그래서 한쪽으로 씹는 지금 실정이야. 한쪽으로만. 당장.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지 네. 어떤 데는 한쪽으로 씹다 보니까 볼태기 쪽에 물집도 잡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턱관절도 한쪽으로만 많이 씹으시면 또 턱관절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양쪽으로 씹을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마련해 주시는 게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 턱관절을 치과에서 치료해요? 네, 턱관절은 원래 치과에서 많이 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처음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턱관절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어떤 근데 증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잘 깨밀어요. 이렇게 밑에 왜 입술 밑에 그 살 있잖아요. 네. 살을 잘 깨밀어서 어떤 때는 살점이가 뚝뚝 떨어져 나갈 지경으로 막 이렇게 아파요. 이게 푹 파여가지고. 그것도 턱관절이죠?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그게 턱관절은 아닌 것 같고요. 생활 습관의 네.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는 따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제 이의 위치라든지 턱의 위치가 네. 좋은 위치가 아니셔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가 고르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파요. 이렇게 방송에서 지금 들었는데 네. 이게 이 귀 밑에 이렇게 네네. 들어간 부분이 항상 아파요. 아무래도 그 주변이 아프신 경우는 평상시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고 계신 근육이 너무 세거나 또는 네. 생활 습관 자체에서 평상시 입을 꽉 깨무는 습관이 있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하고 질긴 거 오래 씹어 드신 습관이 있거나 또는 한쪽으로 많이 식사를 하시거나 뭐 어느 한쪽이 맞아요. 안 좋아서 그러면 턱관절이 그런 식으로 계속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아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치과에 가면 어떻게 치료를 해요? 예, 치료는 일단 근육이 많이 딱딱해져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먼저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을 풀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요. 그다음 평상시 이제 습관이 낮 동안의 습관이 심하냐 아니면 밤 동안에 자는 동안의 습관 안 좋은 습관이 심하냐에 따라서 다른 장치를 권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치라는 거는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쓰는 스플린트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장치를 입안에 끼고 윗니 아랫니가 서로 심하게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통해서 주변 근육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보톡스도 맞아요? 네네. 그렇구나. 네.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치아가 이렇게 고르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있죠. 이렇게 깨미는. 네, 그렇죠. 깨무는 게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아무래도 혀를 깨물 수도 있고요. 볼을 깨무는 게 많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인이 뭔지 검사를 좀 예.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턱관절 그런 검사 방법도 치료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턱관절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찍어서 일단 뼈에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네. 사실 우리가 흔히 치과에서 찍는 방사선은 디스크까지 볼 수는 없어요. 디스크의 모양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디스크를 보려면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MRI를 찍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하는 방법이 저희가 촉진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다음에 근육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환자분이 입을 벌릴 때 비틀어지지 않고 바르게 벌리는지 또는 비틀어지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입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치료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통이 심해서 나타나는 질환인 경우에는 보톡스를 먼저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 아래에 있는
깨물근이라고 하는 교근이라는 부분에 보톡스를 놓을 수도 있고요. 이 보톡스를 놓는다는 건 어떤 효과? 보톡스는 뭐냐면 신경이 전달되는 걸 차단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한다는 거는 뇌에서부터 신경이 전달되면서 그로 인해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그 신호 자체를 차단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 이완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조금씩 퇴화하게 되거든요. 근육의 양이 부피가 줄어들면 힘도 줄어들게 되고 힘이 줄어들면 턱 관절에 가는 힘이 적어지니까 턱 관절에 관한 그 염증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톡스 외에도 낮 동안에 턱을 많이 깨물고 있느냐 또는 밤 동안에 안 좋은 습관으로 턱에 무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낮에 끼는 장치와 밤에 끼는 장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씩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급성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로서 먼저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육을 풀어주고 주변의 염증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풀어주는데 그 물리치료라는 거는 적외선 치료, 그다음에 저주파 치료, 그리고 레이저를 쬐서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뭐 수술 방법도 있나요? 예전에는 턱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서 수술까지도 고려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관절, 그러니까 팔 다리에 있는 관절은 수술하고 나면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턱관절은 고정이 안 돼요. 수술을 해도 밥도 먹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정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술로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돼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지금의 현재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치료가 들어가고요.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가 얇아지게 되고 결국은 뼈랑 뼈가 부딪히게 되면 유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뼈랑 뼈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턱관절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